그날 며느리가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지워졌어요. 가사도우미예요. 그 말이 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 국물이 흩어져 있었고 제 가슴에는 그보다 더 진한 상처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땐 몰랐어요. 왜 제가 그날 끝내 웃었는지를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중한 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오후 3시 윤말수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병호의 4번째 기일, 밤 11시에 지낼 제사를 위해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이제야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전 냄새가 온 집에 다 배요. 며느리 미란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환기시키고 있어.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전을 그렇게 많이 부쳐요? 그냥 몇 개만 하면 되는데.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투덜거렸습니다. 8년 전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조심했는데 4년 전 남편이 떠난 후로는 대놓고 이랬죠. 저녁 7시 시동생 재혼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서 와, 애들도 왔구나. 말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이런 걸 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미란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형수님, 며느리가 정말 잘 모시네요. 재호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손이 크셔서 저는 그저 옆에서 거들 뿐이에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미란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 11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절하세요. 아버님이 그리워하실 거예요. 미란이 다정하게 말순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극진했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형님,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재호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사도우미가 아침 일찍 와서 도와줬어요. 손이 참 좋으신 분이라 음식을 잘하세요. 미란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나물을 더 가져오다가 그 말을 들었죠. 그분은 벌써 가셨나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오시기 전에 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일찍 들어가세요. 미란이 대답하며 김치를 집었습니다. 그 김치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얀 밥상보 위에 빨간 자국이 번졌습니다. 말순이 행주를 가져오려 하자 미란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닦을게요. 친척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닦지는 않았죠. 오히려 갈비찜을 덜면서 또 국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말순의 밥그릇, 바로 옆에 어머니, 밥 더 드세요. 미란이 다정하게 말하며 밥을 퍼주는 척했지만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밥알 몇 개가 말순의 수저 위에 떨어졌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그 밥알을 집어 입에 넣었죠. 미란은 그걸 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도 먹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형님, 괜찮으세요? 재호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밥상이 너무 지저분해진 걸 봤으니까요. 괜찮아, 말순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를 본 미란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새벽 1시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미란의 얼굴이 바뀌었죠. 아유, 피곤해 죽겠네. 미란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였죠. 응. 오늘 시댁 제사였어. 아유, 힘들어 죽겠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음식은 다 했는데도 피곤한 말순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뭐, 너희 집 가사도우미 쓰는구나? 부럽다. 그 가사도우미가 시어머니야. 미란이 낄낄 웃었습니다. 뭐, 그냥 같이 사는 가사도우미 같은 분이야. 우리는 그냥 같이 살 뿐이야. 내가 다 챙겨드려야 해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놓을 뻔했지만 꾹 참고 잡았죠. 전화를 끄는 미란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밥상에 왜 그렇게 흘리고 드세요?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란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흘린 김치 국물을 가리키며 밥상보도 이제 빨아야겠네.
어머니가 좀 깔끔하게 드셔야 하는데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간 김치 자국이 번진 하얀 밥상보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빨간 자국이 마치 자신의 마음에 번진 상처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남의 말을 좀 들으셔야죠. 친척들 앞에서는 제가 어머니 위하는 척해야 하니 피곤해 죽겠어요. 미란이 짜증스럽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재민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왜 미란이가 친척들 앞에서는 체면이 있어서 알아. 말순이 말을 잘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말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여보, 오늘도 무사히 제사 지냈어요. 미란이가 제 이름을 지우려 하네요. 가사도우미래요. 제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척들한테는 진짜 가사도우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친구한테는 제가 그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이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그날 밤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한 칸 한 칸 채워나갔던 이 집 밥상에 번진 김치 국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얀 밥상보 위에 번진 빨간 자국, 마치 자신의 마음에 번진 상처 같았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겨울바람이었죠. 손가락에 낡은 결혼 반지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지 45년 한 번도 빼지 않은 반지였죠. 여보, 조금만 더 참을게요. 그날 며느리가 말순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가사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말순은 끝내 웃었죠. 왜 웃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말순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죠.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싱크대에는 어젯밤 미란이 먹고 간 라면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면발이 불어서 국물에 둥둥 떠 있었고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말수는 한숨을 쉬며 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아침 뭐예요? 미란이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어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미역국 끓였어.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미역국? 어제도 국이었잖아요. 좀 다른 것도 해주지. 맨날 국만 끓이시네. 미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죠. 아침 뉴스에서는 날씨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를 썰고 나물을 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그 와중에도 미란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계란 타는 냄새 나요. 그리고 김치는 좀 작게 썰어주세요. 큰 거 먹기 불편한 거 모르세요? 말수는 대답 없이 김치를 다시 썰었습니다. 이미 먹기 좋은 크기였지만 미란이 원하는 대로 더 잘게 썰었죠. 엄마, 나 출근해야 해. 재민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죠. 밥 먹고 가 시간 없어. 커피만 마실게. 재민은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한 모금 마시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의 뺨에 뽀뽀를 하고는 우산을 들고 나갔죠. 말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미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방 좀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며칠 뒤 친구들이 저녁에 올 거예요. 아, 그리고 화장실도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시고요. 말순이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내 방은 내가 치워.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방은 내가 치우라고 했어. 난 이 집 청소하느라도 바빠. 어머니가 집에 계시잖아요. 할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로 베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죠. 할 일이 없다고?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뭘 하세요? 그냥 집에 계시기만 하잖아요. 제가 이 집 생활비며 관리비며 다 대고 있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시겠어요? 미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죠. 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 관리비를 내가 낸다고? 그럼 누가 내요? 재민 씨 월급으로 이 집이 굴러가는 줄 아세요? 제 친정에서 보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말했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집의 관리비며 전기세며 모든 공과금은 남편이 남긴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재민도 미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너무 하세요.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좀 도와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잖아요.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선심 쓰듯이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죠. 이 집 안주인? 말순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파도가 일고 있었죠. 그럼요. 재민 씨 아내인 제가 안주인이죠. 어머니는 그냥 모시고 사는 거고요. 그 모시고 산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뾰족한 바늘이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죠. 30년을 살아온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현관문을 열자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미란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사돈 잘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식적으로 높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말순이 담담히 인사했습니다. 미란이는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아니, 제가 온다고 했는데 또 나갔어요? 친정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죠. 집이 너무 낡았네요. 벽지도 누렇게 변했고 가구도 다 옛날 거네요. 우리 미란이가 이런 데서 사는 게 불쌍해요. 리모델링 좀 하시지 그래요? 말수는 차를 내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손이 살짝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사돈, 우리 미란이 많이 힘들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말에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 울렸죠. 제가 미란이한테 늘 말해요. 너무 희생하지 말라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다들 따로 살잖아요. 친정어머니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딸이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듯이. 그래도 우리 미란이가 착해서 모시고 사는 거죠. 사돈도 고마운 줄 아셔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기 힘들어요. 말수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차가 살짝 넘쳐 탁자에 흘렀죠. 뭐가 고맙다는 거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우리 미란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친정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말순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죠. 내가 남편과 30년을 살아온 내 집 미란이가 날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란이네를 받아준 거예요. 아니, 이 집이 미란이 명의로. 친정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전 할 일이 있어서요. 말순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죠. 친정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우산을 털며 집에 들어왔죠. 어머니, 우리 엄마 왔다 갔어요? 응, 말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별말 없었어. 미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말순의 표정을 살폈죠. 우리 엄마가 뭐 기분 나쁜 말 하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했겠니? 말순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안방에서 미란과 재민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례하게 대했대요.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했다면서요?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재민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매일 아침 밥 차려달라. 반찬 해달라. 제가 가정부예요. 뭐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미란이가 날 이 집 주인도 아닌 그저 얹혀 사는 노인 취급을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죠.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죠. 노쇠로 만든 낡은 열쇠였습니다. 금고 열쇠였죠. 손가락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말수는 느끼고 있었죠.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죠. 말수는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란의 잔소리와 무시, 그리고 재민의 무관심.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웃음은 더욱 의미심장했죠.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4년 전 겨울, 2021년 12월 15일 새벽 3시였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말수는 남편 병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며 불규칙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여보, 말수나. 병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욱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말하지 마요. 힘들어요. 말순이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죠. 서재, 금고가 있어. 병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프로포즈한 날. 기억하지? 그날이 비밀번호야.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75년 5월 8일. 남산타워 아래에서 병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날.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죠. 재민이, 빚이 있어. 사업 실패로. 병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란이, 조심해. 그 애는. 마지막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병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변했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말수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병호가 평소 인덕이 많았던 터라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죠. 말수는 사흘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죠. 어머니, 서류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미란이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죠. 오히려 뭔가 바쁘게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미란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니라 남의 집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 집 명의도 확인해야 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제 집이 되는 거죠?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집 얘기를 하다니 가슴이 서늘해졌죠. 나중에 얘기하자. 말순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그림 액자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병호가 임종 때 말한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날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고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서재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왔죠. 손에는 휴대폰 플래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빛이 서재 이곳저곳을 비췄어요.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미란이 혼잣말을 하며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죠. 통장, 보험 서류, 각종 계약서들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이상하네. 이 집이 이렇게 큰데 재산이 이것뿐일 리 없어. 미란이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을 하나씩 빼며 뒤를 확인했죠. 그러다가 벽에 걸린 그림 액자가 살짝 기울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액자를 들어 올리자 벽에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죠.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뭐야, 이거? 금고가 있었네? 미란이 금고를 만져봤습니다. 디지털 자물쇠였죠.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미란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생일을 눌렀죠.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틀렸다는 신호였어요. 다음은 결혼기념일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였죠. 재민의 생일, 자신의 생일, 심지어 집 전화번호까지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아버님이 뭘 숨기신 거야? 비자금? 미란의 상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아버지가 몰래 모아둔 큰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도 모르는 재산이 있는 거야. 분명히. 미란이 다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번호들을 시도했죠. 1234, 0000, 1111. 하지만 모두 실패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미란은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금고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금고 여는 전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금고? 시아버지가 숨겨둔 금고를 발견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어머니는 아시는 거 아니야? 몰라요. 어머니도 금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겠네. 시어머니가 치매라도 오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둬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말이 거슬렸지만 미라는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해결해야 해요. 말수는 부엌에서 그 통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죠. 미란이 금고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열려고 애쓰고 있구나. 프로포즈 날은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 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1975년 5월 8일. 그날은 병호와 말순, 두 사람만 아는 특별한 날이었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오직 두 사람만의 기념일. 미란이 아무리 시도해도 절대 알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란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엔 재민도 데리고 갔죠. 여보,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숫자 같은 거 없었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날짜나. 재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아버지가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복권도 안 사시고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생각해봐요. 미란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번들거렸죠. 금고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 전문가를 부를 거예요. 금고를 강제로 열 수 있대요. 그래도 되나?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재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라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집은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말수는 자기 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죠.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미란이가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열어야겠죠? 말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그 작은 로세 열쇠를 꺼냈죠. 사실 이 열쇠는 금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로만 열리니까요. 이 열쇠는 다른 곳의 열쇠였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숨겨둔 곳. 금고는 그저 미끼였을 뿐이었죠. 말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미란과 재미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죠. 서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 앞에 섰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숫자 버튼 위로 움직였습니다. 19750508 1975년 5월 8일 삐소리와 함께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죠. 그 순간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봉투 안의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 그것은 말순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토요일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셋이 서 있었죠. 미란의 대학 친구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어머, 미란아. 집이 정말 넓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친구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냥 그래. 좀 낡긴 했지만 미란이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말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과일을 썰고 과자를 접시에 담았죠. 손님 접대는 늘 말순의 몫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미란이 부엌으로 와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죠. 와인잔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랑 와인 마실 거예요. 찬장 위쪽에 있어. 말순이 대답하자 미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좀 꺼내주세요. 제가 손이 안 닿아요. 말순이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의자 위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꺼냈습니다. 그때 미란이 거실로 나가며 친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도움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서 느리긴 한데 그래도 성실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죠. 도움이라고? 자신을 가사도움이라고 소개한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부엌을 힐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움이 쓰는구나. 부럽다. 요즘 좋은 도움이 구하기 힘든데.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잔 6개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나갔죠. 어머니, 여기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미란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마치 직원 대하듯 했죠. 말순이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미란이 테이블을 툭 쳤습니다. 쟁반이 기울어졌고
와인잔 하나가 미끄러졌죠. 말순이 재빨리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유, 조심하세요. 미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치 말순이 실수한 것처럼 연기했죠. 죄송합니다. 말순이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죠.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일 뻔했지만 조심스럽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으신가 봐. 손이 떨리시네. 친구 하나가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만 쉬셔야 할 나이 같은데. 다른 친구도 거들었죠. 미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일하신 분이라 정이 들어서요. 그냥 모시고 있어요. 그 모시고 있다는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미란. 말순은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감추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어머니, 안주 좀 가져다 주세요. 치즈랑 크래커요. 미란이 또 불렀습니다. 말순은 묵묵히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치즈를 자르고 크래커를 접시에 담고 포도도 씻어서 가져갔죠. 아, 그리고 물도 좀 가져오세요. 찬물로요. 네. 말순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죠. 얼음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미란과 친구들이 와인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물을 테이블에 놓으려 하자 미란이 손짓으로 막았죠. 거기 말고 저기 사이드 테이블에 놓으세요. 말순이 방향을 바꿔 사이드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잡지며 리모컨이며 잡동사니가 가득했죠. 치우고 놓으세요. 미란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순은 한 손으로 잡동사니를 치우고 다른 손으로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 하나가 낄낄 웃었습니다. 미란아, 도우미 아주머니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원래 일하시는 분이니까. 미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미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치워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미란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인병이며 잔이며 안주 접시며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말순이 치우기 시작하자 미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였죠. 응, 방금 갔어. 아유, 피곤해 죽겠다. 미란이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우리 집 도우미. 응, 나이가 좀 많아. 거의 70 가까이 되신 것 같아. 말순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쓰는 거야. 갈 데도 없으신 것 같고, 우리가 집도 제공하고 밥도 주니까 감사해 하시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이 집은 말순의 집이었고 미란이 얹혀 사는 거였는데 가사도우미가 시어머니냐고? 하하. 미란이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가 곧 가사도우미지. 무료 가사도우미. 말순은 와인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정말 가사도우미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집이었고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단지 아직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었죠. 새벽 1시, 미란이 또 서재로 갔습니다. 말순은 방에서 그 기척을 느꼈죠.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소리,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
서랍을 뒤지는 소리.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미란이 또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열리는 거야? 미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를 두드리는 소리도 났죠. 내일 정말로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남편이 남긴 메모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말수나, 금고를 열면 놀라지 마.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미란이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금고 전문가 부를 거야. 강제로라도 열어야겠어. 엄마한테는 말했어? 어머니는 몰라도 돼. 어차피 이 집 주인은 우리잖아. 재민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란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정말로 금고 전문가가 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금고를 여시려고요?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요. 미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인이신가요? 네,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죠. 전문가가 장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드릴로 뚫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금고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빨리 열어주세요. 미란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서재로 들어왔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뭐 하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 어머니. 금고를 열려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미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말순이 전문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른 사람이 나가라고 했어요. 이 집 주인인 내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란을 봤다가 짐을 싸서 나갔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그만하렴.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금고를 열기로,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죠. 맨발로 복도를 걸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가락 사이로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졌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금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말순은 책상 램프를 켰죠. 노란 불빛이 금고를 비쳤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반짝였어요. 말순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숫자 버튼 위에 손을 올렸죠. 19750508 1975년 5월 8일 남편과의 첫 만남이 아닌 프로포즈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노란 봉투 3개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집었죠. 봉투 위에는 남편의 글씨로 우리 말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등기부등본이었죠. 말순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뭐야 이게?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번호가 301호가 아니었어요.
그냥 건물 주소만 적혀 있었죠. 그리고 소유자 란에는 윤말순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이 집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3층 건물 전체가 다 내 거였어? 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서류 날짜를 보니 2005년이었습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말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였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말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놀랐지? 사실 우리가 사는 301호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1층에는 가게 2곳, 2층에는 사무실이 있지. 월세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 왜 말 안 했냐고? 내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기를 원했지.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당당한 건물주로 살았으면 해. 김 변호사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 그의 연락처는 명함에 있으니 참고해. 그동안 들어온 월세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어. 통장은 3번째 봉투에 있고 미란이를 조심해. 그 아이는 돈에 눈이 멀어 있어. 재민이는 착한 아이지만 너무 약해. 아내 말만 듣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미란이는 이 집을 탐냈어. 하지만 절대 속지 마. 이 집은, 이 건물은 오직 너의 것이야. 사랑해, 말순아. 고마웠어. 45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편지를 읽는 동안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3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3개와 도장이 들어 있었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월세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준비를. 말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서였죠.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사진은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영원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죠. 열쇠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 금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더 많은 서류가 그곳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닫았죠. 비밀번호도 그대로 둔 채로. 미란이 절대 열 수 없는 번호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말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에 있는 번호로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윤말순입니다. 병호 씨 아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언제 연락 주실까 했는데요. 회장님이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병호 회장님은 작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셨잖아요. 모르셨나요?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사모님 명의로 바꾸셨습니다.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죠. 그때 미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친구랑 했어.
말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대신 부엌으로 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침은 또 뭐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주시네. 말순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는 눈으로. 곧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때 미란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이 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미라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터였죠. 회장님이 준비하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이 여러 개 나왔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사모님 명의의 부동산 목록입니다.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하나, 분당의 오피스텔 한 채, 제주도의 펜션까지. 이게 다 내 거라고요? 네, 모두 사모님 명의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모두 명예 이전을 하셨어요. 상속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말순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월 임대 수입이 총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관리하면서 세금 처리하고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2천만 원이요? 말순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여기 통장 내역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 있었어요. 4년 동안 쌓인 돈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 집, 정확히는 이 건물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도 안 됐고 등기 이전도 안 됐으니까요. 그냥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사모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사모님이시니까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장님이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모님을 끝까지 모시라고요. 김 변호사가 떠난 후 말순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살펴봤죠. 믿기지 않았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6시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니, 금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시 전문가를 부를 건데. 말순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확인했거든.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아셨어요? 그럼 내 남편의 금고인데.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걸어갔죠. 미란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어요? 돈이에요? 보험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과 조급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말순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미란을 봤어요.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 말에 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날 밤 말순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얼마나 날 지키고 싶어 했는지.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별은 유난히 밝았죠.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집값을 확인했죠.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와, 이 동네 집값이 엄청 올랐네. 미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죠. 3억이던 집이 지금은 7억이야. 우리가 사는 이 집도 그 정도는 되겠지? 미라는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숫자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7억이면 경기도 신도시에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겠네. 아니면 노원이나 도봉 쪽에 작은 아파트 정도는 가능하려나? 그때 재민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사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죠. 뭐 보고 있어? 아, 그냥 집값 좀 봤어. 여보, 우리 이 집 팔까? 재민이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 집 너무 낡았잖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팔아서 새 아파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미란이 재민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팔을 끼며 애교를 부렸죠. 그래도 엄마 동의를 받아야지. 재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분일 뿐이야. 이 집은 우리 거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계약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도 재민이 망설였지만 미라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하대. 그날 오후 미라는 정말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명동의 한법률 사무소였죠. 화려한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꼼꼼히 읽었죠. 일단 계약서는 있네요. 하지만 등기 이전은 안 되어 있군요. 그래도 계약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등기 이전을 안 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변호사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집을 팔 수 있는 거네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시어머니와 합의를 보는 게 좋겠지만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라는 신이 나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웃음이 나왔죠. 드디어 이 낡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미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계약서를 넣어뒀죠.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남자 직원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미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미란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이상한데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미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유자가 윤말순 씨로 되어 있네요. 손님 성함이. 저는 김미란이에요. 며느리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그럼 시어머니가 소유자시네요. 시어머니가 직접 오셔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어요. 미란이 급하게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살펴봤죠. 이 계약서는 죄송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네요. 젊은 여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주소가 301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 주소예요. 뭐라고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3층 건물 전체가 윤말순 씨 소유예요. 1층에 치킨집이랑 카페, 2층에 사무실, 3층이 주택. 다 시어머니 건물이네요. 중년 남자 직원이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월세만 500만 원은 넘을 텐데 건물 시세도 20억은 될 거예요.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부동산 직원들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물 좀. 직원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건물 주신 줄 모르셨나 봐요? 중년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가사도우미 취급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을 나온 미라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건물주. 시어머니가 건물주였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에게 했던 막말들, 무시했던 순간들, 가사도우미라고 놀렸던 일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가 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주인이에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죠.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무시하고 깔보던 건물주 시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말순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녀왔니? 말순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건물 주셨어요? 그래. 말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물어본 적 있니? 그 한마디에 미라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정말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단정 짓고 무시했을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재민이 퇴근했습니다. 미라는 재민을 붙잡고 울먹였죠. 여보, 큰일 났어. 이 건물 전체가 어머니 거래. 뭐? 재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인했어. 건물 전체가 어머니 명의야. 우리가 얹혀 사는 거였어. 재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에 부엌으로 나갔죠. 서툴지만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태도가 가여웠지만 이미 늦었죠. 고맙네.
말순의 차가운 한마디에 미라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부동산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서툴지만 밥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미라는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부동산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직원이 컴퓨터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똑같은 내용이 떴죠. 소유자 윤말순, 3층 건물 전체. 역시 윤말순 씨 명이네요. 건물 전체가요. 직원의 확인에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은행으로 달려갔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이 계약서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기가 안 된 계약서로는 불가능해요.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시네요. 미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미란아, 집 매매는 어떻게 됐니? 엄마. 미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집이 시어머니 거였어요. 건물 전체가. 전화기 너머로 친정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 낡은 집이? 건물 전체예요. 월세만 500만 원씩 들어온대요. 세상에. 그럼 너희가, 우리가 얹혀 사는 거였어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현관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말순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무릎으로 기어갔죠.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란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말수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없어질 리 없었죠. 일어나.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습니다. 진심이면 늦지 않았겠지.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건물 주신 줄 정말 몰랐어요. 미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듯이.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죠. 아니, 두려웠다는 게 맞을 겁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녁 6시 재민이 퇴근했습니다. 미라는 재민에게 달려가 매달렸죠. 여보, 나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셔? 모르겠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쫓겨나면 우리 어디로 가? 미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란은 다시 말순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가사도우미라고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했고요. 미란이 문 밖에서 고백했습니다. 김치 그릇도 일부러 깬 거였어요. 어머니 탓으로 돌리려고. 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듣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라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있었죠. 무릎이 저려왔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미라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죠.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준비한 음식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필요 없어. 말순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다고 했어.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똑바로 봤죠. 넌 이제 알았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됐어.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말순의 말에 미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연기를 들켰다는 게 부끄러웠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 변호사였습니다. 윤말순 사모님 계신가요? 네, 계세요. 누구신데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사모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라니. 설마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김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오셨네요, 김 변호사님. 네, 사모님.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훔쳐봤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건물관리 현황입니다. 월세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말순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 한 곳을 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좋네요. 제가 생각한 대로 쓸 수 있겠군요. 미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1층을 비운다니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김 변호사가 떠난 후 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1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순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 말에 미라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자신들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집을 팔려는 걸까? 그날 밤 미라는 재민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왔었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 설마 우리를 내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재민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볼 용기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거실에서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네, 어머니. 미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네.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제대로 행동해. 미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 같았으니까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미란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말순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무릎 꿇는 건 그만. 보기 싫으니까. 미란이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아. 알겠니? 네, 어머니. 정말 잘하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기회는 한 번뿐이야. 미라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죠. 이번에도 실수하면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말순이 마지막 기회를 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정성껏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계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미란이 매일 하는 말이었지만 말수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아침마다 미란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밥 몇 숟가락만 먹고 일어났어요. 미란이 만든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죠.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말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아 차가운 밥상을 치웠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재미는 아침마다 불편해했습니다. 집안의 차가운 공기가 숨막혔으니까요. 엄마한테 잘해. 재민이 매일 같은 말을 했지만 미란도 할 만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죠. 2주일째 되던 날 미라는 지쳐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완전 무시해. 투명인간 취급이야.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건물주잖아. 참아야지. 친구의 말에 미라는 더 서러웠습니다. 모두가 돈 때문에 참으라고만 하니까요. 3주일째 미라는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던 것이 7시가 되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게 됐죠. 말수는 여전히 무관심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가 방문했습니다. 사모님, 1층 가게 정리됐습니다. 좋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미라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죠. 1층을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임대료가 매달 550만 원씩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매달 550만 원. 그 돈이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라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미란이 재민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해.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었어. 그래도 참아. 엄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재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8년 동안의 상처가 한 달로 치유될 리 없었죠. 5주일째 되던 날 순자가 놀러 왔습니다. 말순아, 며느리가 요즘 잘한다며? 글쎄, 말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한 달이나 노력했다는데, 8년을 괴롭혔는데 한 달이 뭐가 대단해? 순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6주일째 미라는 또 느슨해졌습니다. 아침도 대충 차리고 청소도 하루 걸러 한 번씩 했죠. 어차피 시어머니는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거실에서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이 놀라서 달려왔죠. 네, 어머니. 1층에 뭘 만들 건지 알려줄게.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쉼터. 무료로. 아. 미란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을 포기하고 무료 쉼터라니.
이해가 안 됐죠. 월세가 아깝지 않으세요? 미란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말순이 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역시 넌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 말에 미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실수했다는 걸 알았죠. 2개월째 되던 날 미란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했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고 청소도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했죠. 어머니, 아침이요. 미란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밥 몇 숟가락만 먹고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2달이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가사도우미. 무료 가사도우미라고 했어. 재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2달? 8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3개월째 미라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일을 했고 시어머니와는 필요한 말만 했죠. 어머니, 장 봐올 거 있으세요? 알아서 해. 이런 차가운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쉼터 공사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미란도 따라갔죠. 의무감에서였지만 와, 정말 좋네요. 공사 감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말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던 거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쳐서 감정이 무뎌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란아. 네.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미란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대충이야. 결국 돈 때문에 참는 거지? 미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어머니. 됐어. 더 이상 기대 안 해. 말수는 앞서 걸어갔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것도 자기 연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못하겠어. 3개월이야. 3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날 받아주지 않아. 엄마 입장도 이해해봐.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나도 사람이야. 미란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처를 준 건 미란이었죠. 다음 날 말수는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쉼터 개소식 준비해 주세요. 네, 언제로 할까요? 다음 주면 좋겠네요. 미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쉼터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변하지 못했으니까요. 2025년 4월 15일 화창한 봄날 오전 10시 윤말순 빌딩 1층에서 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말순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말순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이웃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미라는 건물 3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쉼터는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차를 마실 수 있는 주방,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모든 게 무료였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받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무료로 여시다니.
한 어르신이 감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말순 씨가 건물주였구나. 우리는 전혀 몰랐네. 그러게. 그렇게 소박하게 사시는데. 사람들의 대화가 미란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창문을 닫았지만 소용없었죠.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윤말순 사모님께서는 돌아가신 남편분의 뜻을 이어받아 이 쉼터를 만드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때 순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아세요? 말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며느리한테 가사도우미 취급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건물 3층을 향했죠. 미라는 황급히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그랬다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순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과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다들 차 한 잔씩 하세요. 말순의 품격 있는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복수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 진정한 품격이었죠. 쉼터 안으로 들어간 어르신들은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의자, 따뜻한 차,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말순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80대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이런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순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도 방에만 있었죠. 왜 안 나가? 개소식 하는데. 못 나가겠어.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무서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재민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만 아내가 불쌍하기도 했죠. 다음 날 동네는 온통 그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어디서나 말순과 쉼터 얘기가 나왔어요. 말순 씨 정말 대단하더라. 그 며느리는 얼굴도 안 보였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오겠어. 미라는 장도 보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장을 봐야 했죠. 일주일 후 쉼터는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말순은 가끔 쉼터에 들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말순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말순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더 좋아했을 텐데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미라는 용기를 내어 쉼터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꿋꿋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차 좀 타다 드려.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차를 탔죠. 어르신들에게 차를 나눠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미란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가 건물주인 걸 알고 이러는 거 아니야? 미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대답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미란은 쉼터에서 일했습니다. 차를 타고 컵을 씻고 청소를 했죠. 하지만 아무도 미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말순의 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올라온 미란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란아, 내 어머니, 쉼터 일 도와줘서 고맙다. 뜻밖의 말에 미란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시간 날 때 와서 도와줘. 일손이 부족하거든. 네, 그러겠습니다. 말순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긴 여정의 시작일지도. 다음 날부터 미라는 매일 쉼터에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에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차 맛있네. 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들도 조금씩 미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은 미란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저녁 말순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앉아봐. 내 어머니. 2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넌 정말 변했니? 아니면 여전히 건물 때문이니? 말순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엔 건물 때문이었어요. 쫓겨날까봐 무서웠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 8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알아요, 어머니. 기다릴게요. 미란의 대답에 말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쉼터에서 일했다. 어르신들이 조금씩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다. 시어머니도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지신 것 같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진심으로 변해야 한다.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미란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2025년 6월 10일 쉼터를 연 지 2달이 지난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실에 나타났죠. 평소와 다른 차림에 말순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달 동안 쉼터에서 일하며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예전의 거만함도 가식적인 애교도 없었어요. 미란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건물주인 걸 알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서였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짜낸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김치 그릇도 일부러 깬 거였어요. 어머니 탓으로 돌리려고.
친구들 앞에서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고 친정 엄마한테는 무료 가사도우미라고 했어요. 미란이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제사 때도 일부러 음식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지저분하다고 보이게 하려고.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미란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8년 동안의 잘못을 하나씩 털어놨죠.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미란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날 무시하는 것도.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남편이 부탁했거든. 재민이를 부탁한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말순의 말에 미라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았는데 자신은 그런 시어머니를 괴롭혔으니까요. 이 집에 계속 살아. 말순의 말에 미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8년의 상처가 몇 달로 아물 순 없어.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서로 존중하며 살자.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 미란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죠. 무릎은 이제 그만 꿇어. 보기 불편하니까. 문이 닫히고 미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미라는 매일 쉼터에서 일했고 말수는 가끔 고맙다는 말을 해줬죠. 일주일 후 건물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윤말순 빌딩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했습니다. 와, 정말 말순 씨 건물이었구나. 대단하신 분이야. 미라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으니까요. 자신이 건물주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쉼터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들도 아이를 데리고 왔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이제 쉼터의 관리자가 됐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차를 준비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보람을 느끼기도 했죠. 미란 씨, 차 정말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예전엔 미란을 무시했던 분이었죠. 감사합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 충분해요. 고마워요. 작은 대화였지만 미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을 받아주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쉼터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정말 달라졌네. 응. 이제야 정신 차렸어. 미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고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재민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예전보다 좋아졌죠. 미란이 변하니 재민도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됐어요. 김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건물 관리 보고를 하러 왔죠. 사모님, 쉼터가 정말 성공적입니다.
구청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과분한 일이네요. 말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 변호사의 말에 말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노력하고 있어요. 미라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기뻤죠. 어느 봄날 오후 말순은 쉼터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미란이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죠.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절 내쫓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는데. 말순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가족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거라고. 실수해도 상처 줘도 결국은 용서하고 함께 가는 게 가족이라고. 미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 거야.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어요. 미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알아. 노력하는 거 다 봤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죠.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끓였어. 말순의 말에 재민이 놀랐습니다. 아내를 이름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예전엔 항상 내 아내 또는 며느리라고만 했었죠. 미라는 그 작은 변화가 너무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조금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남편 사진 앞에 섰죠. 여보, 이제 편하네요. 미란이도 변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가족은 결국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라고.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고 집안은 평온했어요. 미란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미란이라고. 너무 기뻤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인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다. 언젠가는 진짜 며느리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쉼터로 내려갔습니다. 미라는 이미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일찍 왔네. 네,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실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함께 쉼터를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죠.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찾아왔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이 곧 새로운 시작이니까요.